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모사 문학관,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라친더 총통이 20일 국가 단결을 위한 10개 시리즈 국정 강론 중 첫 번째 강연에서 타이완은 국제법상 완전한 주권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중동 정세에 대응하며 우방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할 것을 국가안보행정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화민국 경제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에 비해 뒤처지지 않은 수준의 조건을 얻을 자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3일 신베이 아동병원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80대 경증 치매 단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키술라가 투여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라친더 총통은 20일 신베이시에서 진행된 국가 단결을 위한 10개 시리즈 국정 강론 중 첫 번째 강연에서 국가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은 국가 성립의 4가지 요소인 인민, 영토, 정부, 주권을 모두 갖춘 명백한 국가라며 4가지 요소 중에는 국가 명칭, 유엔 참여 여부, 수교국 총수가 포함되지 않아 중화민국이든 타이완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더라도 우리는 독립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타 총통은 이어 중국은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근거로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만 해당 결의안은 유엔 내 대표 관한 문제만 해결했을 뿐 타이완의 주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1년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주도의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인용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선 일본은 타이완 주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긴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와 더불어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이래 단 하루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재천명했습니다. 한편 라 총통의 강연은 국가, 단결, 헌정체제, 국방, 외교, 양안, 민주, 평화, 번영, 균형 등 10대 주제를 중심으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라이친더 총통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안보행정팀에게 중동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야회 총통부 대변인은 22일 취재진을 만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국가안보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라이칭더 총통에게 즉각 보고했으며 라이 총통은 국가안보팀과 행정부처들에게 향후 발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국제사회는 이란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동하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국제 유가와 직결되는 만큼 중화미국 행정원도 긴급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원은 오늘 23일 내인 성명에서 정리준 행정원 부원장은 행정학 물가안전팀 등 관련 부처 등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으며 행정원 물가안전팀은 유가와 민생 물가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물가 안정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정책의 90일 유예 기간이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즈휘 경제장관은 오늘 23일 입법안 경제위원회 본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에 관한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고 장관은 미영 관세 협상 결과가 미국과 영국 두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어 타이완은 향후 협상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며 타이완은 한국, 일본 등 경쟁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는 타이완은 협상에서 더 영위하고 안정적인 대상이며 타이완의 강점은 AI 칩과 AI 서버 등이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고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 일본에 비해 뒤처지지 않은 수준의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키술라가 타이완 국내에 상륙해서 첫 번째 환자에 대한 투여가 이뤄졌습니다. 첫 환자 투여는 오늘 23일 신베이 아동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동병원 추가한밍 원장은 이는 아동병원 의료팀에게 중요한 이정표일 뿐 아니라 타이완이 알츠하이머병 정밀의학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키술라는 아두헬름, 레켄비에 이은 세 번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없애 뇌 속 신경세포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키술라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미국 FDA 완전 승인을 받았고 올해 4월에 중화미국 위생복리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RTI 한국어 방송의 손전호, 진옥순이었습니다.